자, 오늘은 뉴턴 제2법칙 예제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두 물체가 함께 붙어서 운동하는 경우와 그리고 용수철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용수철 저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여기 어떤 물체를 매달았을 때 이 물체가 용수철 저울을 잡아당기는 힘, 이 경우는 이 물체의 중력이 되겠죠. 이 중력 값이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 경우를 잘 생각해보면 이 위에 용철 저울은 벽에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용철 저울이 이 자리에 정지해 있기 위해서는 R자 힘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용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사이타마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중력과 이 벽이 용철 저울을 위로 잡아당기는 힘, 이 두 가지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힘은 같은 크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벽은 용철 저울을 윗방향으로 mg만큼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용수철 저울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윗방향으로 mg만큼 잡아당기고 아랫방향으로 mg만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용수철 저울은 e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용수철 저울을 이렇게 가로로 놓았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t만큼 힘을 잡아당기고 왼쪽 방향으로 t만큼 힘으로 잡아당기면 양쪽으로 t만큼 잡아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눈금은 2t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눈금은 t만큼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용수철 저울의 왼쪽은 이렇게 벽에 고정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t의 힘만 작용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힘이 하나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눈금이 t가 될 거라는 걸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상황은 위에 있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용수철 저울이 정지하고 있기 위해서는 이 벽이 용수철 저울을 왼쪽 방향으로 t만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 용수철 저울에 눈금이 t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이 용수철 저울을 양쪽에서 각각 t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줄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줄은 항상 양쪽 끝에 달려있는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이타마를 왼쪽에 두고요, 그루트를 오른쪽에 둡니다. 만약 이 그루트가 줄을 당겨 이 사이타마를 t의 힘으로 잡아당긴다면 이 줄에 연결되어 있는 그루트도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때 이 줄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 부르고요. 이 장력 T는 이렇게 양쪽에 같게 작용한다라는 거. 자,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두 물체에 힘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물체가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죠. 카트가 고양이가 들어있는 카트와 사슴이 들어있는 카트가 둘이 합쳐져 있고요. 사람이 왼쪽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카트는 함께 붙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각각 30kg와 50kg이 고양이와 사슴이 들어가 있고요. 이때 수레의 무게는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야겠군요. 여기 보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죠. 0초에서부터 4초 때까지 속도가 빨라지다가 4초에서 8초 때까지는 속도가 일정한 상황이 나옵니다. 0에서부터 4초 때까지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고요. 4초에서 8초는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0인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속도가 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F는 M의 운동 제2법칙에서 가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때 작용하는 R자 힘도 0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 0에서부터 4초 때까지 두 물체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을 하고요. 총 4초 동안 속도가 이만큼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2분의 1이 되겠군요. 그 다음 단계는 자, 지금 현재 두 수레가 함께 합쳐져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 합쳐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사람이 가해주는 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R자 힘이라는 뜻이군요. 이때 이 R자 힘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번에 해당하는 답이 되겠군요. 사람이 수레를 미는 힘의 크기가 곧 F, R자 힘이고요. 이때 뉴턴 제2법칙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질량은 이 두 물체가 함께 붙어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질량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두세요. 80kg이 되고요. 가속도는 2분의 1 m/s 제곱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수레를 미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네, 40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물체를 붙여서 한 물체로 생각하고 전체의 가속도,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등을 계산했다면 이번에는 각각을 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고양이가 들어간 카트가 있고요. 사슴이 들어간 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양이가 든 카트를 직접 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를 분석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가장 끝에 있는 물체부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경우에는 이 사슴이 든 카트가 되겠죠. 자, 이 사슴이 든 카트도 가속도가 2분의 1m/s 제곱으로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슴이 든 카트에도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람은 직접 이 사슴이 든 카트에 힘을 작용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든 카트에 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슴이 든 카트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고양이가 탄 카트가 이 사슴이 든 카트를 밀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F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슴이 탄 카트에는 이 F1, 요 힘 한 가지밖에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곧 알짜 힘이 F1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슴이 든 카트에 대해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 본다면, 자, F는 MA에서 이 F는 알짜 힘이 되기 때문에 F1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슴이 든 카트의 질량은 50kg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가속도는 2분의 1m/s 제곱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슴이 탄 카트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네, 25N의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 F1이 25N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이제 고양이가 탄 카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고양이가 탄 카트에 작용하는 힘은 총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 고양이 같은 카트에 직접 가해주는 힘, F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슴이 탄 카트를 밀어주는 힘, 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대 방향으로 F1의 힘을 받는다는 거죠. 즉, 고양이가 탄 카트에는 이 두 가지 힘을 합성해서 알짜 힘을 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크기가 같기 때문에 F1 25N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밀어주는 힘은 40N이었나요? 그럼 이 고양이가 탄 카트의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네, 바로 오른쪽 방향으로 15N이 알짜 힘이 되겠군요. 그럼 이 고양이가 탄 카트에 F는 M에 뉴턴 제2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알짜 힘은 15N이고요. 질량은 30kg, 그리고 가속도는 2분의 1m/s 제곱. 그래서 이 뉴턴 제2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전체의 가속도가 얼마인가, 그리고 전체 물체에 가해주는, 사람이 가해주는 힘 F는 얼마인가, 그리고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구해온 이 과정들을 함께 따라 하면서 그거를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값들을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자, 이번 문제 2초일 때 사슴이 든 수레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인가를 물었죠. 자, 아까 알짜 힘 얼마였습니까? 25N이었군요. 25N. 그리고 마지막 문제 6초일 때 두 수레의 이동 거리를 묻고 있군요. 자,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이 면적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삼각형의 면적 4, 사각형의 면적 4 해서 합계는 8이 되겠군요. 이동 거리는 8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와 같이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나와 있는 값들을 다 표시해 줘야 됩니다. 물체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하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장력 T 가가 되고요. 이 경우는 이 실이 B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힘인 T 가만큼 잡아당기게 되겠죠. 나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가에서가 A가, 나에서가 A나로 표시를 하는군요. 먼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펼쳐놓고 생각해 본다면 물체 A와 물체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오른쪽 방향으로 물체 B의 중력만큼이 잡아당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물체는 붙어서 운동을 한다, 그죠? 그럼 이때 두 물체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F는 M에 의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하나밖에 없다, 그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MBG.
그리고 두 물체는 붙어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두 물체의 질량을 다 더해준 값이 질량항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가에서의 가속도 A가가 되겠군요. 마찬가지로 나의 경우에도 한번 구해보면 알짜임 MAG가 되고요. 질량은 두 물체의 질량을 더한 전체 질량이 들어가게 되고요. 가속도는 A 나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속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 두 물체를 한 물체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그럼 가까이 구해진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게 가의 경우였고요. 요거는 나의 경우였죠. 그러면 가에서의 가속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나에서의 가속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해보면 분모는 다 똑같다 그죠? 그럼 분자가 MA, MB 이렇게 다른데 문제에서 어느 쪽의 질량이 더 크다라고 했죠? 질량이가 더 크기 때문에 나에서의 가속도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군요. 다음은 각 경우에 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는 이제 A와 B 두 물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A와 B를 각각으로 떼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의 경우에는 물체 A의 질량은 MA였고요. 이때 작용하는 힘은 하나밖에 없죠. 가에서의 장력 T가가 되겠군요. 그 다음은 이 물체 A에 대해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F는 MA에서 작용하는 힘은 T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곧 R자임이 되고요. 질량은 MA였고요. 가속도 A가가 되겠죠. 이 가에서의 가속도 A가는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를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군요. 이번엔 나의 상황에서 장력 T 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물체 B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뉴턴 제2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R자임은 T 나, 질량은 MB, 나에서 가속도 A 나가 되겠죠. 앞에서 구한 A 나를 대입해보면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 가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죠? 그렇죠. 같은 크기를 가진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식이 좀 복잡해 보여서 이게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물리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유형들만 연습을 해서 익히면 충분히 여유롭게 물리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지지만 한 문제만 더 하도록 하죠. 자,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 A와 B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하는군요. A와 B는 현재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 되겠군요. 0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3의 가속도를 가지다가 2초부터는 가속도가 0이군요. 즉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자, A의 가속도가 3이라고 되어 있지만 A와 B는 현재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전체 가속도가 3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F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두 물체를 전체 한 물체로 보았을 때 전체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보면 R자 힘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질량은 5kg이 될 거고요. 가속도는 3m/s 제곱이죠. 그러면 가해주는 힘 F가 15N이라는 걸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맞군요. 자, 이번에는 각각의 물체를 떼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상황이죠. A와 B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이럴 때 제일 끝에 있는 물체부터 봐야 된다고 했죠. 제일 끝에 있는 물체를 살펴보면 이 물체 작용한 R자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A가 B를 미는 힘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힘을 F1이라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체 B에 대해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 보면 R자 힘은 F1이고요. 질량은 3kg, 가속도는 3m/s 제곱이었죠.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은 9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9N이다. 이 값도 맞겠네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을 한번 구해 볼까요?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A가 B를 미는 힘이 F1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B도 A를 F1의 힘으로 밉니다. 즉 9N으로 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에서 밀어주는 힘 15N과 B가 A를 미는 힘 9N 이걸 두 개 더하게 되면 R자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6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되나요? 자, 그렇다면 디귿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0초부터 4초 때까지 A가 이동한 거리를 묻고 있군요. 자, 이 경우는 간단히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속도가 0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죠? 3이군요. 2초 동안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2초가 지난 뒤에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좋습니다. 6m/s가 되겠군요.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리고 4초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6m/s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말은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삼각형의 면적은 6이고요. 사각형의 면적은 12군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이동 거리는 18m가 되겠군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죠.